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상신 EDP 관련해서 촬영을 해서 올려드렸는데 아마 오늘 아침에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예약을 걸어놔서 한 7시쯤에 영상을 올려놨었는데 과대낙폭 이후에 이 반등은 필연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영상에서. 그래서 오늘 낙폭 이후에 좀 회복세가 보이면서 오늘 장중에 고가 기준으로 해서 5%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 기준으로 해서 2.33%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우선은 과대낙폭에 따른 사실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기적으로 이제 회복세가 나왔던 부분이어서 뭐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단순 기술적 반등이다 정도까지만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 자체는 필연적이지만 다만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이게 제가 잠시 뒤에 이 상신 EDP 차트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상신 EDP의 과거 차트를 좀 살펴보면은 지속적으로 주가 변동성은 꾸준히 나와줬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슈가 한번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 이후에 다시 차익 실현, 그리고 자리를 다시 만들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 상승, 이런 패턴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흐름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원래는 이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분명히 불구하고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조정은 받은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는 나올지는 일단은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제 이제 베이지북을 발표를 하면서, 연준에서 베이지북을 발표를 하면서 이 파월 의장의 이 연설이 있었는데 매파적인 발언이었죠.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했다. 우리는 그럴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수를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다. 약간 이러한 반응을 보이면서 오늘 좀 강보합을 보이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혼조세를 보이면서 좀 마감을 했는데, 시장 대비해서 사실 상신 EDP가 잘 버텨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 어떠한 이슈가 나오면은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지, 그리고 24년도를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정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이럴 때 사실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모르고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제 데일리 기술적인 분석과 수급적인 부분, 제가 이거는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들이 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봤었던 뭐 지지 구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저항 구간, 이러한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는지 이탈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를 또 해야 되고, 거래대금이라던가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항상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지만 이 투자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들을 수정해 나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상신 EDP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일단은 분봉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초에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기존에 있었던, 이전에 앞서 이제 현재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위치해 있었던 투자자분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오면서 다시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죠. 근데 다만 사실 이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12만 주밖에 터지지 않았거든요.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으로 상승을 했다가 떨어진 거라서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기술적인 반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12만 주, 그리고 어제 이제 낙폭을 좀 보일 때
한 18만 주 정도 터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한 3월달 말부터 지수가 밀리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흘러내렸던 부분이라서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가장 많이 터졌던 게 이제 130만 주인데 이 시점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씩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시점에서 또 투매 물량이라던가 이런 물량이 조금씩 나오면서 여태까지 지금까지의 가격을 좀 형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라인들이 이런 라인들인데 이런 라인에서도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으면서 주가 하락 이후에 다시 회복세,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은 지금 이 저점을 형성한 시점에서 다시 회복을 보이면서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점을 지금 가격이 저점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방까지는 14,000원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주시고 밀리더라도 14,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회복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부 이 앞서 있는 물량들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그리고 이슈가 있어서 이제 회복세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그냥 또 거래량 없이 상승이 나오는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회복세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복세가 좀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열려있는 상단 가격대가 대략 17,500원?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계속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이기도 하고 장기 이평선이 지금 위치해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보니까 해당 라인을 좀 주의 깊게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지지를 받았었던 아니면은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전에 있었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기존에 이제 장기 평선을 지지를 받았었던 구간들 그리고 장기 평선을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좀 전략적인 부분을 세워야겠다라는 부분들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적인 부분을 제가 체크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일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단기적으로 좀 적은 물량의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근데 뭐 신경 쓸 정도의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쪽에서 물량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거는 삼성 쪽에서 10만 주가량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에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매일매일 이제 거래를 하실 때 여러분들도 이제 거래원을 보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래원을 보시게 될 텐데 해당 거래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뭐 골드만삭스라던가 JP모건이라던가 삼성증권이라던가 이런 메이저 수급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메이저 수급 중에 하나인 이 삼성증권에서 일부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렇게 큰 물량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두진 않겠습니다. 뭐 몇만 주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다소 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1만 주 정도면은 좀 지켜볼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상신 EDP는 항상 설명을 드릴 때 그 마인드맵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460 파이 관련해서 이 삼성 SDI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캔케이스 관련해서 상신 EDP가 이 삼성 SDI의 매출이 90%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신 EDP가 인디애나주에 이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공장을 설립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사용을 할지는 아직 얘기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삼성 SDI의 계획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삼성 SDI의 계획을 보면은 국내 생산이 2025년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46파이 배터리 관련해서 이 GM향 26년도에 이제 시작이라고 되어 있고, 2025년도에 천안부터 생산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어떠한 이 스탠스를 보여야 하거든요, 이 상신 1패가.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 캔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미리 발주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미리 발주를 받기보다는 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수주공시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표가 나겠죠. 아니면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스타플러스 에너지, 스텔란티스와 합작사를 만든 이 스타플러스 에너지 공장 인근 부지를 확보했었던 이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는 뭔가 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뭐 공장을 설립을 한다라던가 그런 부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변동성은 일부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는 24년도 한 상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상신 EDP를 보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런 변동성도 버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버틴다라기보다는 만약에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가 매수를 어느 시점에 해야 될지가 지금 딱 보이겠죠. 그래서 바닥 시점에서의 모아가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 바닥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을 해서 저항 가격대에서 매도를 진행을 한다라던가, 이런 단기 스윙을 진행을 한다라던가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서 대응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신 EDP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남은 시간 파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